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세월은 저를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돌아보게 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번성하던 집안이 조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한때 성공을 누리던 이들이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제가 누구보다 더 현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는 좀처럼 믿고 싶지 않았던 몇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어 가정의 평화와 자손들의 존경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찾고 있거나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분이라면 아마 이 내용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년을 맞이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기력은 떨어졌지만 그 곁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손들은 그 곁에 앉기를 좋아했고 친구들은 존경을 담아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경험이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말투에는 자주 경쟁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올 뿐 오래 머물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듣기에 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거리를 두어야 할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배움이 적은 사람도 아니며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스친 적이 있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영상의 끝에서 저는 그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 거리를 두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자손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때 깨달음 하나가 남은 생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며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만 피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때로 아주 공손합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관계가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위협받는 순간 태도를 곧바로 바꿉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리함이라 부를지도 모르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쟁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쟁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경쟁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져야만 안심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두 삶의 방식이 가져오는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인생을 종종 사과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잘 자라기 위해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빨아들이기만 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땅은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늘도 주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나무를 돌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더욱 마음에 두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이기심을 드러내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자기 목만 챙기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속물적으로 변했는지, 왜 가족의 정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함께 가꾸는 하나의 정원인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한 조각의 땅인가?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알아보는데 거창한 학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그리고 충분히 차분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젊을 때는 감정 때문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징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후는 대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다른 사람이 추락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눈빛 한편에는 안도감이 스칩니다. 마치 타인의 추락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각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은 겉으로는 힘내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의 정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비교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아주 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기쁨이나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하게 되고 작은 성공조차 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제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노년에는 이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정신적인 지지가 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속으로 안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려움은 그들에게 자기 위안을 위한 재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타인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 벌 받은 거야. 같은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타인의 넘어짐을 자신의 자신감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노력으로 경쟁하기보다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일이 잘 풀릴 때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의 눈빛은 어떤 연설보다도 진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성공을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사람 곁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이익을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살아오며 저는 이런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집안에 기쁜 일이 생겨 재산을 나누거나 사업 기회를 나눌 때면 그들은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아픈 돌봄이 필요할 때, 공동의 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갑자기 바빠지거나 침묵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정이 아니라 삶의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분명합니다. 이익은 자신의 것이고 결과에 대한 부담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영리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은 관계를 조용히 썩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항상 책임을 피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떠안아야 합니다. 불만은 당장 폭발하지 않지만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 하나가 이미 얇아진 가족의 정을 갈라놓기에 충분해집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식들이 왜 거리를 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남겨진 돈이나 재산만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수와 어떻게 마주했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려운 몫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른이 항상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아주 빠르게 배웁니다. 훗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 또한 이유를 대며 바쁘다, 내 일이 아니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스스로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때 형편이 좋을 때의 약속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나서는지를 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비록 말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반대로 누리기만 하고 짊어질 줄 모르는 사람, 곁에 너무 오래 머문다면 결국 그 짐은 우리가 대신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유형은 가능하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경쟁을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만 자신이 승자라고 느끼는 전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시험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며 자리를 잡기 위해 애씁니다.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비교가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경쟁과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쟁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지인의 성공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교묘하게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때를 잘 만났을 뿐이지 실력은 그저 그래.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는 이런 말도 여러 번 반복되면 타인을 작게 만들어 스스로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습관이 됩니다. 오래 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남을 낮춰야 자신감을 유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더 낮아야 자신이 높아 보인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은 관계를 서서히 전쟁터로 만듭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누군가의 눈엣 가시가 될 수 있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그 결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력이 약해지고 더 이상 자랑할 만한 성취가 줄어들면 경쟁으로 자신을 지탱해온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항상 상대적인 위치로 자신의 가치를 재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릴 경주가 없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남보다 나아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다른 종류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타인의 빛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고 자녀가 자신보다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성숙의 단계입니다. 경쟁이 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크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몇 번의 승리를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갈 만큼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것인지 말입니다.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이가 된 분들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 냉담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의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 억지로 이어오던 인연을 멈출 용기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직 소중해서가 아니라 뒷말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곁에 둡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두렵고 자손들의 평가가 두렵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는 돌을 가득 실은 배와 같아집니다. 돌 하나하나는 잘못된 자리에서의 인내이고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겨버린 한 번의 침묵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여전히 떠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돌이 쌓이면 어느새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고독해지는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건강하던 시절에 자신의 이기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기 때문입니다. 혹은 반대로 가정 안에 이기심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은 비교와 경쟁의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점점 멀어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배운 망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를 지키는 한 방식입니다. 원망으로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며, 자손들에게 개인의 이익으로 가치가 뒤바뀌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너무 많은 돌을 실은 배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소란스럽지 않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거의 전부를 지나온 나이에는 짧은 거절 한마디와 함께하는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체면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변명도 논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작스럽게 끊어내기보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만나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다만 그 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줄 뿐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덜 대응하고 덜 해명하고 비교의 자리에 덜 참여하면 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평온함이 가장 분명한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원망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벼워지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질 때 가정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선택해 단호하게 해보십시오. 선언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관계를 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비난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바로잡을 만큼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가 가까이 둘 사람인지, 누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분별할 만큼은 깨어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명한 경계와 지켜진 자조로 세워집니다. 어른이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알 때 자손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이 이기심을 감싸지 않을 때 가정은 비교와 경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댓글에 짧은 감사의 말이나 나눔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항상 읽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야기들, 노년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변화 많은 사회 속에서 인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계속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타인의 나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흔한 문제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기 쉬워지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맑게 지켜지고 그 온기가 가족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따뜻함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